송은재TV 시작합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조금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나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측근들 인수위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고 나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또 문재인에 대한 책임 추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그 최강욱의 짤짤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창피스러운 일인데 이 논란을 두고 모두 가세를 해서 이게 계속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강욱의 수준이고 민주당의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최강욱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 당시에 여성 당직자도 있고 여성 보좌관들도 있었다는데 그 앞에서 짤짤이든 다른 말이든 어떻게 이런 말이 입에 나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번 웃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죠. 그런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짤짤이니 이런 밖에는 없습니까? 그 이후에 또 해명이 더 기가 찹니다. 최강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성적인 비속어를 한 것은 아니다. 그 뒷말이나 앞말을 보면 추정컨대 짤짤이라고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짤짤이라는 말은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회의석상에서 그 같이 있던 그 회의에 참석했던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송하다라고 하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이게 성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하고 또 당에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짤짤이가 뭔지를 모른다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이쯤 하겠습니다. 최강욱 짤짤이라고 했느냐 다른 말 했느냐라고 떠나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나 옳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문재인이 이명박, 김경수, 정경심에 대한 막판 사면을 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꼭 추진하면. 근데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왜 하지 않을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재인은 김경수를 사면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이명박을 사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같이 사면 못할 바에는 지금 김경수와 정경심을 사면하기에는 자기가 봐도 무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못할 바에는 아예 윤석열 정부로 떠넘겨버리자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만 사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아니냐. 지금 이런 계산으로 떠넘기자. 김경수 사면 못할 바에는 지금 이런 생각인데,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 정경심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정치 보복이고 이미 재판이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또 연세도 많고 이 부분은 문재인이든 윤석열 당선인이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김경수나 정경심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정치 보복과도 관계가 없고요. 김경수는 먼저 드루킹 의혹에 문재인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부분이 밝혀져야 김경수 사면을 하든 뭘 하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재인이 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하든 누가 하든요. 정경심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정경심의 책임 부분이 확실해져야 사면을 하든 조국이 대신 들어가든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명박, 김경수, 정경심을 처음부터 같이 엮는 것부터가 문재인의 속셈만 드러난 그런 부분이었다. 문재인이 사면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로 넘긴다는 것, 윤석열 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과 김경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처음으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잠시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그 가족을 둘러싼 그 장학금 논란이라든지 또 뭐 방석집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뭐 처리를 했다. 이런 부분으로 사퇴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인 정호영 후보자도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퇴 시점도 문제가 됩니다. 이 청문회 전국,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할 때 청문회는 뭐 전폭적으로 모두 일어나지 않습니까? 19명이죠, 지금. 장관과 총리만 해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면 사퇴를 해야 하고 사퇴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론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광범위하게 전폭적으로 이 인사청문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선인 측도 그렇고 민주당 측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에 따라서 이게 뭐 죽었던 후보가 살아나고 살았던 후보가 죽고 뭐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김인철, 정호영 후보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퇴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입니다. 또 어떻게 사퇴시키는 것이 옳으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사퇴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국무총리도 아니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아닙니다. 한동훈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만 찍어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겁니다. 김인철과 정호영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큰 문제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모두 안고 가고 싶은 게 윤석열 당선인 입장입니다. 김인철이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정호영은 사퇴를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김인철과 정호영이 자진 사퇴를 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과시켜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만을 물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덕수를 통해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민주당이 노리는 한동훈 후보 사퇴를 진행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퇴, 후보 사퇴, 국민 여론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사퇴하는 게 꼭 능사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김인철은 이미 사퇴를 발표를 했으니까 또 상황을 보면서 정호영도 후보 사퇴를 하긴 해야 하는데 어느 시점이냐? 이건 총리 인사청문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 사퇴의 시기, 사퇴의 모양 이런 부분 말이죠. 이게 전략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재인이 오후에 드디어 금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확실시 됩니다. 이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전 국민의 60%가 넘는 압도적인 국민들이 금수완박은 안 된다. 만약에 통과시키면 국민 투표를 통해서라도 문재인의 책임을 묻자. 금수완박 법안을 무효화시키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정치가 어떤 정권이든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이 금수완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으며 그 다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라는 부분,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육성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직접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직접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